안녕하세요, 헤이맨입니다. 오늘 헤이맨이 너무나 속이 상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속상한 걸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헤이맨이 자동차 경매 대행을 만든 취지가 뭐냐, 속지 않고 중고차를 사보자. 이게 일단 기본적인 취지였어요. 속지 않고 중고차를 산다.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얘기인데, 어쨌든 이 실내의 아이콘이나 이 실내의 유니콘이 돼보자 싶어가지고 자동차 경매 대행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기업의 경매장 같은 경우는 중고차 딜러 아니면 아예 출입도 안 되고 아예 입찰도 안 되고 아예 뭐 할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여기는 일반인들은 뭐 어떻게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이었죠. 이 공간을 5년 전에 내가 유튜브를 하면서 뭔가 그 선한 영향력을 한번 나름대로입니다. 나름대로 만들어 볼까라고 해서 시작했던 게 자동차 경매 대행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자동차 경매 대행으로 물건을 사면 정말 싸고 괜찮을까? 차를 좀 아시는 분들은 뭐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계속 검토해 보세요. 관련 비용이며 뭐며 이런 거 전부 다 조사를 해보시면 실제로 경매 대행은 일반 중고차 매매상에서 사는 것보다는 무조건 쌉니다. 다만 여기에서 얼마나 싸냐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솔직히 1000만 원 미만은 그렇게 많이 싸진 않아요. 하지만 1000만 원이 넘어가는 시점 이후부터는 나름대로 정말 쌉니다. 실제로 수입차 같은 경우는 더 싸요. 수입차는 평균적으로 기본이 200 이상 차이가 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300만 원 이상까지 차이가 나는 게 이제 경매 대행이에요. 왜 이게 이유가 뭐냐면, 이 경매장은 어쨌든 도매시장이지 않습니까? 여기 소매시장이 아니에요. 엄청 싸야 되는 게 맞고, 또 여기가 현대나 기아나 대기업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뭐 일말에 뭐 장난이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경매장에서 그런 걸 완벽하게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경매 대행으로 차를 사신 분들 중에 후회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다만 후회하는 케이스는 새 차 같은 중고차를 원했거나 아니면 정말 뭐 한 500만 원, 700만 원씩 차량을 싸게 사고 싶어 했던 이런 분들, 그게 이제 해소가 안 되는 분들은 뭐 경매 대행이 별로네 라고는 할 수 있어요. 헤이맨이 5년 전부터 경매 대행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던 이런 와중에 얼마 전에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고차의 경매 대행이 본격적으로 중고차 구입의 한 분야로 들어오긴 했는데요. 최근에 이 헤이맨이 아닌 유사 평가사분들이 뭐를 자꾸 하냐면, 어쨌든 이 경매 대행은 고객이 낙찰을 받아야만 수수료를 받는 그런 구조예요. 낙찰을 못 받으면 뭐 한 군데든 뭐 5군데든 10군데든 계속 평가사들이 왔다 갔다 다니고 발품 팔고 기름값 날리고 뭐 그런다고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평가사들도 짜증이 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귀찮아서 높은 금액에 낙찰을 시켜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높은 금액에 낙찰을 하려고 경매 대행을 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높은 금액에 낙찰을 억지로 시키는 이런 평가사는 솔직히 몰아내야 됩니다. 이런 분들로 인해서 경매 대행이 뭐 이거저거 계산해 보니까 싸지 않다, 비싸다, 이런 얘기까지 들을 수밖에 없다고요. 솔직히 시스템상으로는 경매 대행은 정말 비싸게 사기는 어려워요. 다만 여기서 비싸게 사는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면, 수출업체랑 같이 붙거나 아니면 같은 경매 대행끼리 붙어버리면 금액이 소매가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고객이 구입하고 나서도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아니 뭐 최소한 돈 100만 원은 그래도 싸게 샀어야 되는데, 100만 원 차이도 안 나고 뭐 한 50만 원밖에 차이 안 나면 굳이 내가 왜 경매 대행에 사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얘기를 들어가면서까지 경매 대행을 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상황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헤이맨 굶어 죽습니다.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혹시 이 영상을 보는 다른 경매 대행 업체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 경매 대행이라는 이 멋진 시스템을 만들고 여기서 먹고 산다라고 하면요, 이거를 정말 잘 가꿔서 향후 3년, 5년 후에는 경매 대행도 나름대로 괜찮더라, 차량을 좀 늦게 받거나 차가 조금 뭐 여기저기 찌그러져 있는 걸 좀 보고 긁혀 있는 걸 보긴 했지만 그래도 가격적으로도 괜찮았고, 또 전차주가 이렇게 탄 거 보니까 그 정도면 어느 정도 만족해, 이렇게 시장이 딱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제 형성이 안 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지금처럼 높은 금액에 억지로 낙찰을 시키는 중고차 딜러나 아니면 평가사가 있기 때문에 요 문제가 돼요. 두 번째는 또 뭐냐, 이 경매 대행 수수료입니다. 이 경매 대행이나 뭐 중고차 이쪽은요,
무조건 다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에요. 이 세상에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는 금액의 물건을 판다라고 하잖아요. 이건 세무서에 신고해야 돼요. 제가 어디 가서 뭐 핸드폰을 사든 뭐 지우개를 사든 가방을 사든 다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에요. 근데 아직도 부가세를 따로 받는 경매 대행 업체가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게 제가 1980년대인가 그때 컴퓨터 살 때요. 컴퓨터 이렇게 단가들 보면 부가세 미포함 해가지고 뭐 100 얼마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옛날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는 원래 부가세 빼고 요 금액이고, 그리고 부가세를 10% 줘야 되는구나, 이런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라진 지 언젠데 이게 쌍팔년도에 그런 비즈니스 형식이 나옵니까? 말이 안 되는 케이스예요. 그리고 수수료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매입비라는 거예요. 매입. 원래 중고차 딜러분들은요, 차량을 사와서 상사의 매입을 잡게 되면 매입비라는 걸 내요. 뭐 10만원, 15만원, 20만원 정도 이렇게 내는데, 이 경매대행은 처음에 헤이맨이 설계할 때부터 매입비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냥 경매장에 있는 차량을 매매대행으로 이전을 하면요, 딱히 뭐 돈이나 수수료가 나오지 않아요. 다만 그때 당시에 옛날에 나라에서 2,750만 원이 넘어가는 차량에 대해서는 1% 정도만 좀 돈을 내라 라고 해서 해준 거 하나입니다. 1%예요. 1%. 3,000만 원이면 30만 원이 그냥 매입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2,500만 원이면 그건 이제 매입비가 없는 거고요.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또 어떤 경매 대행 업체들은 이 매입비를 또 넣어놨어. 아니, 매입비를 왜 넣었냐고요. 이거는 경매 대행이라는 시스템을 만든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겁니다. 경매 대행은요, 첫째도 정직해야 되고요, 둘째도 정직해야 되고, 셋째도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순수하게 대행을 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대행을 해주고, 내가 대행한 그 기술에 대한 비용을 고객한테 받는 거예요. 이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그렇게 접근을 안 한다고 하면 이 경매 대행 망해요. 뭐 이 경매 대행이 망하면 여러분도 망하고요, 헤이맨도 망한다고요. 이 영상은 제가 구독자나 시청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경매 대행 업에 계시는 분들한테 좀 더 투명하고 좀 더 명확한 경매 대행 질서를 좀 만들어 보자. 그래야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또 일반 소비자들도 인정하는 그런 멋진 사회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지금 뭐 경기가 어렵고 힘드니까 당장 어떻게 뭔가를 해보려고 막 비벼보고 막 이거저거 수수료 넣고 막 없는 수수료 넣고 있는 수수료 넣고 있는 수수료만 내는 건 너도 다행인데 막 없는 수수료까지 막 다 챙겨가지고 넣고 막 이래버리면, 가뜩이나 경매 대행은요,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뭐 수수료가 100만 원 들어요, 뭐 얼마 들어요, 이런 오해가 정말 많아요. 정말 진짜 속상한데, 정말 중고차랑 까놓고 이렇게 딱 비교해보면요, 아시는 분들은 경매 대행이 맞대니까요. 그러니까 이 경매 대행을 만든 거고, 지금까지 저희 밴드에 8만 5천 명이 모여 있습니다. 이 8만 5천 명이 헤이맨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라고 해서 헤이맨이라는 네이버 밴드에 들어와서 계속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 한번 구매해볼까 하면 이제 그때 구매하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이 마지막으로 또 제가 좀 속상한 게 뭐냐면, 이 경매 대행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법인 장기 렌트나 법인 리스 차량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나중에 경매 대행으로 낙찰받는 분들이 차량을 살 때는 잘 모르는데, 나중에 팔 때 이 장기 렌트 이력이 있다라고 해서 또 매입가를 막 후려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한 게, 혹시라도 경매 대행으로 차량을 사셨던 분들은요, 나중에 파실 때 헤이맨한테 연락을 주세요.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자체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최고로 금액을 잘 받을 수 있는 데를 연결을 해드릴게요. 이게 뭐 헤이딜러가 되든 아니면 뭐 K카가 되든 현대글로비스 매입팀이 되든, 여러분들이 경매 대행으로 낙찰받은 차량에 대해서 나중에 팔 때 손해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금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경매 대행은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 갈 거고요. 이 진가를 아시는 분들에 의해서 경매 대행이 결국은 빛을 발할 겁니다. 헤이맨은 정말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가능하면요, 한번 경매 대행을 해보세요. 경매 대행을 한번 경험해보고 뭐가 아닌다 싶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본다라고 하면요, 경매 대행이 맞습니다.